유준열과 김태리가 주연한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2부가 개봉했습니다. 외계인 1부는 사실 개봉 직후에 평점이 너무 안 좋아서 극장에서 스킵했었습니다. 한참 뒤에 우연히 다운로드해서 보니까 이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왜 흥행을 못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2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고요. 개봉하자마자 극장으로 달려가서 봤습니다. 영화 시작 부분에 1부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주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외계인 2부를 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간단한 영상으로 1부를 조금 정리해 두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한이가 1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 되게 궁금했는데 2부에서 이제 본격적인 활약상을 펼칩니다. 저같이 1부가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작품은 등장인물이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등장인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와 썬더예요. 김우빈이 역할을 하죠. 이한이가 해결할 거야.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들은 인간들이 알지 못하게 외계의 죄수들을 지구에 사는 인간의 뇌 속에 가둬왔습니다. 죄수를 뇌에 가두게 되면 인간이 죽을 때 죄수도 함께 소멸됩니다. 간혹 인간의 몸을 빠져나오는 탈옥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지구는 외계와 대기가 달라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때 이 죄수들이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드와 썬더라는 로봇의 역할입니다. 인간의 몸을 탈옥한 외계 죄수는 가드와 썬더에 의해서 그들의 집에 있는 창고에 갇히게 되죠. 가드는 외계인 죄수들을 제압하기 위한 사이보그형 로봇이고요. 썬더는 그 로봇을 돕는 컴퓨터형 로봇입니다. 이 둘은 스타워즈의 R2D2와 C3PO처럼 함께 붙어 다닙니다. 영화에서 서로 갖기 위해서 싸우는 신검이 원래는 가드가 가지고 있죠. 썬더는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모습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외계인 1부에서 현대에는 주로 가드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요. 고려시대에는 우왕이와 자왕이라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2부에서는 썬더가 우왕이와 자왕이로 변하게 된 이유가 밝혀지면서요. 주인공 무르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현대에서는 이한이라는 고려시대로부터 데려온 아이를 기르는 아빠가 바로 가드죠. 자, 두 번째 이한입니다. 고려시대의 인간의 뇌에 가둬둔 외계 죄수가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 죄수를 잡기 위해서 신검으로 포털의 문을 열고 미래에서 온 로봇 가드와 썬더는 죄수를 추출해서 격리시켜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요괴로 오인받은 여자가 이 고려시대 요괴를 잡는 조직인 일본 도사들에게 공격을 받고 죽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를 부탁하게 되죠. 이 아이가 바로 이한입니다. 이 그들 구해준 게 이한, 맞지? 그 꼬맹이 내가 물에 빠진 널 구하고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이상한 걸 봤어. 일본 도사들에 의해서 살해될까 걱정된 썬더는 가드 몰래 이한을 현대로 데려오게 되죠. 세 번째는 설계자 문도석입니다. 죄수들의 두목격인 인물이자 최종 보스격인 외계 죄수가 기생하는 숙주입니다. 외계 죄수들은 인간의 몸 바깥으로 나와도 생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구의 대기를 자신들이 살던 행성의 대기로 바꾸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신검이죠. 설계자가 들어간 문도석을 잡기 위해 가드와 싸우는 사이 행성의 대기를 담은 하바 두 개가 서울에 터지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가드의 딸인 이한의 계획에 말려들어서 고려시대에 갇히게 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여기서 설계자의 외계 개수가 고려시대 누구의 몸으로 들어갔는가가 영화의 핵심입니다. 자, 자장입니다. 밀분의 수장으로 신검을 손에 넣으려는 인물입니다. 미래로 갑시다. 이제 하바가 터지고 죄수들이 탈옥할 겁니다. 2022년에는 지산병원의 의사였는데요. 몸속에 외계인이 들어옵니다. 이후에 설계자들의 지구를 자신들의 대기에 맞추는 계획에 휘말리면서 인간 의사가 아니라 죄수의 몸을 지배하게 되고 설계자를 찾아 나섭니다. 리더인 설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행방불명이 되면서 외계 죄수들의 보스 역할을 대신하게 되죠. 그의 목적은 자신들의 우주선이 착륙한 2022년으로 돌아가서 계획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청운과 흑설입니다. 지금이 미래인가? 혹시 이성계가 왕이 됐나? 안 됐나? 삼각산에 사는 150살 신선이고요. 자장이라는 인물이 10년 전에 밀본에 온 이후에 요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시내로 내려와서 자장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무룩입니다. 죄인을 잡아서 현상금을 벌던 얼치기 도사고요. 부채에서 무기를 꺼내 싸우는 도수를 지녔습니다. 네가 왜 이걸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으면 하니까 가지고 있지. 이걸로 사람을 구한다고. 웬 놈이냐?
저 처자의 지압이 되는 분이시다. 부채에서 꺼낸 우왕이와 자왕이라는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죠. 우왕이와 자왕입니다. 무릎을 돕는 고양이로요.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당황하지 마셔요. 차차 되겠죠. 차차 대기는 환갑 지나면 꺼낼까 모르겠네. 아니 그렇게 좋으면은 이거 부채 안에 들어도 칼 끼고 살든가. 그러지 마. 서운여 인간적으로다가. 누가 인간인데? 외계인 2부에서는 무릎을 돕기 위해서 썬더가 고양이의 모습에 사람을 투영해서 변신시킨 것이라는 게 밝혀지죠. 두 사람이 연극하는 듯한 말투가 참 감칠맛 납니다. 개똥입니다. 신검의 비밀을 알고 있는 도적이고요. 무르객에게 신검의 비밀을 알려주는 대가로 탈옥을 하게 되죠. 우연히 신검을 줍게 되고 황릉 현감에게 팔아넘깁니다. 민계인과 검객 능파입니다. 민계인과 검객 능파는 외계인 전체를 통틀어서 최동훈 감독의 히든카드 같은 인물이죠. 검객 능파인 진선규를 이한이가 조상님이라고 부릅니다. 검객 능파의 모습은 2부에 제대로 나오는데요. 사실 1부 맨 처음에 등장해서 포터를 보는 일본 도사도 사실 이 능파였다고 2부에서 밝혀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 내가 저 이상한 장면을 2번이나 보는 거야. 고려시대 남긴 조상님 진선규의 유품으로 민계인인 이한이는 현대로 온 두 신선 청운과 흑설을 결정적인 순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저 그냥 사고가 아닌데. 전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요괴를 잡아야지. 이 작품은 어디서 본 듯한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검이죠. 어벤져스에서 로키가 들고 다니는 마인드스톤하고 비슷한데요. 당시 마인드스톤은 치타우리 종족의 왕권을 상징하는 무기이며 타노스의 명령으로 아더가 로키에게 하사해서 로키의 창으로 등장을 했었죠. Please put down the spear. 마인드스톤은 사람을 세뇌시키고 치유도 하고 광선을 쏠 수도 있고 특히 인간의 문인 포탈을 열 수 있었어요. 외계인에서의 신검도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계인과 지구인이 제각기 다른 목적으로 이 신검을 차지하고자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외계인의 주된 줄거리이기도 하죠. 한국판 어벤져스라고나 할까요? 2부는 훨씬 더 정신이 이한이가 없으니까요. 해결할 거야. 영상 잘 보시고 그러니까 극장에 가시면 좋겠네요. 만약 무르기 설계자가 아니라면 누가 설계자일지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요괴가 있으면 난 뭐야? 요괴가 나오기 전에 이놈을 죽여야 되는데.